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라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첫 번째 사업 배경, 두 번째 책임의료기관의 현황, 세 번째 수행체계 및 수행 절차, 네 번째 필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 사업 소개로서 첫 번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두 번째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세 번째 기초조사, 네 번째 협력 모델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배경을 보시면 이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전문 진료 질병군의 입원 진료를 보시면은 서울과 경북의 차이가 서울은 88%, 경북은 49%, 20년 기준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경북의 반수 이상의 환자들은 타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히 생명과 직결이 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이른바 필수 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서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는 응급, 외상, 심내혈관 등의 중증 의료가 있을 것이고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가 있겠습니다. 물론 암이나 재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즉 만성질환, 정신, 그리고 장애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필수 보건의료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사업의 배경이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여러 가지 법령 등이 있는데요. 먼저 필수 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18년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수립되었고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이 2019년 11월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여서 21년도 6월 달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8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료기관 연계협력 사업 분야의 확대 계획안을 보시면 일단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21년, 22년 올해까지 필수 영역이 4가지 영역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2023년,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필수 영역이 하나씩 늘고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필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영역이 4가지 영역이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필수 둘, 선택 둘로 사업을 조금 다듬어서 조금 내실을 기하자라는 그런 회의 내용이 있었고 아마 내년에는 필수 둘 그리고 선택 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임의료기관의 현황입니다. 책임의료기관의 현황을 보시면 이제 왼쪽 표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지역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이제 부산을 보시면은 부산 권역은 2019년부터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 권역을 맡고 있는데 이제 부산 서부, 중부, 동부를 나누는 이제 지역을 보면은 이제 부산 중부 같은 경우에만 2020년부터 부산의료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서부라던가 동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책임의료기관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수행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 및 역할을 보시면 당연히 중앙으로 시작해서 지자체, 그리고 권역, 지역, 기초까지 나눠져 있고, 중앙에 보건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 이 안에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을 총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 및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도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집행, 이런 성과 관리를 하게 되고, 각각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업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있고요. 권역 필수 보건 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고 교육이라던가 컨설팅, 그리고 기술 지원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넘어가면 지역 책임 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가 있고요. 지역 필수 보건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역시 교육, 기술 지원 등을 기초에 있는 보건소, 병의원, 소방서 등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사업 수행 및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필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추진 절차는 첫 번째, 일단 책임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고요. 전담 조직 및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필수 보건의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권역 및 지역의 필수 의료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파악을 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으로서는 책임 의료기관, 시, 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나 119 구급대,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지역 상황에 맞는 필수 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 정책 수립, 협조 및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로 넘어가면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 분야별 의료 이용이라던가 가용 자원 등 이런 것들의 현황을 기초조사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고 협력 모델에 따라서 적용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실제 연계를 위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위기상황 시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변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 절차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필수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린 표인데요. 필수 보건의료 협력 분야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 이송 전원, 그리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이외에 이제 정신건강 재활, 그리고 산모 신생아 어린이, 1차 의료 돌봄,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던가 인력에 대한 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는 중점 사업으로 일단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한 해 한 해 거쳐서 하나씩 분야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3가지 영역이 중점 사업이었고 나머지 영역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중증 응급 이송 전원, 그리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이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 이전 계획은 2003년, 2004년, 2005년을 통틀어서 계속 중점 영역이 확대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 2가지, 선택 2가지로 내년에 일단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병원 단계별 협력 모델 개발인데요. 당연히 병원 전 단계에서 어떤 이송이라던가 치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병원에 오셨다가 퇴원 후에 유지나 회복하는 단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 건강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육이라던가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수 보건 의료 협력 분야의 어떤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사업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린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태어난자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연계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지자체 간의 통합적인 연계 및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증 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은 효과적인 이송 전원을 위한 그 병원 전 단계의 협력 및 적정 진료를 위한 병원 단계 진료 협력 등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는 권역 감염 전문 병원 등 기존의 감염 전달 체계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및 위기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된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활용을 해서 책임 의료기관의 연계 협력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장애인 적정 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 강화 네트워크, 여러 가지 교육 등등을 구축하고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책임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증액이 되었고 올해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 3억 3천, 지방비 3억 3천을 포함한 6억 6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담 조직 및 전담 부서를 보시면 이제 부서명은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이 저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내의 한 형태로서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을 보시면 의사가 3명 정도 있고요. 저희 팀장님 그리고 유니트 매니저님 계시고 나머지 간호사분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담 인력 및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원내 협의체를 보시면 부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이 총괄을 하여 사업 운영 관리, 행정 지원, 그리고 퇴원 환자 연계 실무를 담당을 하고 퇴원 환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심내혈관센터,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부산 지역 암센터에 있는 각각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순환기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진료과들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및 의뢰를 진행을 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을 하고 교육 자료 개발 및 검토를 하고 기타 연계 사업 관련된 협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센터 운영 지원팀에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 및 협력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감염 파트에서는 감염내과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고객지원센터라던가 의료정보센터들이 저희 원내 협의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원외 협의체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병원 밖으로 공공기관이라던가 각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 지정센터,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협력 병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까지 저희가 원외 협의체 안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청,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119 부산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소, 보건취소 등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부산의료원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 있고 정부 지정센터로서는 그 권역외상센터,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그리고 부산지역암센터는 저희 병원에 있고 동아대학교 병원에 있는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는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노인 전문 제1, 2, 3, 4 병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민간협력병원 포함 복지기관으로서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 복지기관,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보시면 2020년 기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의 이제 전체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만성 하기도 질환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전체 평균에 일단 300 정도인데 부산이 326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각각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을 각각 보더라도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현황 다른 부분을 보시면 공공의료기관 및 그리고 병상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부산이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가 한 395개소 정도 되는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9개로서 비중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이 5.5%이고 서울이 4%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요. 병상 수도 6만 5천여 개의 병상 수 중에서 공공병상 수는 3,6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을 보시면 이게 대략 한 6% 정도 나오는데요. 전국 평균이 9.7%이고 서울과 비교를 하면 또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의 부산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수 대상이나 특수 질환 그리고 노인 병원을 제외한 일반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은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의료원 이 두 개의 병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의 이제 보건, 복지, 연계 가능 자원의 분포 현황을 보시면, 보건복지 연계 가능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던가 마을건강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지도에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게 인구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역 분포가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퇴원 환자 유형 분석을 보시는데요. 일단 목적은 퇴원 환자 연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15년부터 20년 입원 환자 기준으로 의무 기록 자료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학적 특성, 입퇴원 현황, 그리고 사업 대상 질환 등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자,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전체 관찰 기간 전체 질환 대상 입원 환자가 15만여 명이고 건수는 22만 건으로 나타나였으며 연도에 따라서 이제 증가했는데 코로나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조금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제 근소하게 높은 입원 건수를 보였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에서 7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르게 조금 보면요. 지역 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산이 77.22% 정도로 나타나였고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하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입원 환자의 보험 유형은 건강보험이 88%로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자의 이용도 7.56%로 나타나였으며 관찰 기간 내에 대상 질환 입원은 9,402명, 그리고 건수는 9,86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조사 이어서 보시면 연도별 퇴원 환자 유형 분석입니다. 이제 관찰 기간 전체 대상 질환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지역 환자 구성비가 이제 부산이 심장이 80%, 뇌졸중이 79%, 호흡기가 8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경남, 기타 순입니다. 그리고 내원 경로를 보시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외래와 응급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뇌졸중은 응급실이 압도적으로 많고 호흡기 역시 외래와 응급실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질환별 재원 기간은 심장 질환은 한 6일,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11일 정도로 나타났으나 뇌졸중은 특이값의 영향으로 값이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동반질환 여부와 퇴원 유형, 동일 질환 재입원 기간을 보시면 일단 동반질환 여부에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동반질환 여부가 좀 높게 나타났고 뇌졸중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호흡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났고요. 퇴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시 후 퇴원이 심장 같은 건 가장 많았고 뇌졸중은 전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호흡기 역시 지시 후 퇴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동일 질환 재입원 기간을 보시면 이제 365일이 초과된 부분을 제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리고 한 달에서 3개월 사이도 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초조사로서 지역 자원 연계 욕구 유형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 환자의 자원 연계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 맞춤형 연계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역시 66명의 참여자 및 보호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사 방법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고요. 이제 오른쪽 표 밑에를 보시면 입원 시 제공받은 서비스, 복수 응답 기준으로 질환 교육이라던가 약물 복용 교육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식이관리법, 이외에 재활운동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퇴원 후에 생긴 어려움 중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 대략 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식이관리 및 규칙적 약물 복용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입퇴원 시 심리적인 안정에 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은 퇴원 후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 물론 규칙적인 약물 복용과 식이 관리도 많지만 아랫부분에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 관리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이용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보다 못 받고 계신 분들이 훨씬 높고, 그리고 서비스 미이용의 사유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복지자원 이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자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 유형 선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대상자 전자동의서 작성 시 모바일 설문조사로 시행을 하였고요. 퇴원 시 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료, 보건, 복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를 일부만 보여드리면 이제 의료, 보건, 복지에 대해서 1개 유형과 2개 유형, 3개 유형에 대해서 이제 환자, 보호자 이런 식으로 유형의 개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1개 유형, 2개 유형, 3개 유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 혹은 보건복지, 그리고 복지, 그리고 의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영역의 필요 영역을 보통 보면 보통 2가지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이 되고 2020년 그래서 보건복지 자원의 연계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 대비 낮은 비율의 공공의료율이 있고요. 그리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의 높은 사망률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고 표준 인구 대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암, 심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상위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성기 질환 치료 이후에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따라서 재입원율이 높고요. 지역사회로 복귀 이후에 응급상황 대처 방안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및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사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활 분야의 높은 수요 및 재택 복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 환자의 수가 표준 인구 대비 7대 특광역시 중 높은 수준으로 재활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재택 복귀율 93.1%의 지역 재활 인프라 활용 및 재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연속적 돌봄으로 퇴원 환자의 삶의 질 상승을 유도하고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고 동일 질환, 재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사업 목표는 구조, 과정, 결과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인프라 부분인데요. 사업 수행 전담 인력을 구성을 하고 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고 필수 보건의료 사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퇴원 환자 케어 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고 병원 전 단계 관련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금도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지역 의료기관 교육을 통해서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재활 환자의 퇴원 후에 지역사회 연계, 레지스트리 구축, 그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결과나 효과는 당연히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수행 결과로서 삶의 질 지수 향상이라던가 환자 만족도, 그리고 중증 응급 이송 전원 진료 협력 결과로서는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된 회의가 3회 이상 되는 부분, 그리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결과로서는 이제 만족도 같은 것들, 그리고 재활 의료 및 지속 관리 협력 결과 부분은 기관 간의 협력, 그리고 환자 만족도 부분, 그리고 부산병원 내에서 필수 의료 분야의 건강 수준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동일 질환에 대한 재입원비를 감소시키고 사망비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가 일단 대상 질환이 심장, 뇌졸중,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고요.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김해시 거주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의 병동 입원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을 위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사업 대상자로 하여서 아래 표에 보시면 연계사업 협력 모델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제 환자가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면 주치의나 전공의들이 대상자 선정 및 의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에 대한 1:1 상담 및 평가가 들어가는데 일단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건강 상태 및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조사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치의랑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각각 치료계획, 간호계획,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퇴원 시 의료 자원을 연계한다던가 보건 자원을 연계한다던가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등등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에 그리고 연계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를 관리해서 저희가 퇴원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리고 여섯 번째 달, 그리고 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선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계 분야를 보시면은 당연히 의료 분야는 타 병원에 이제 입원이라던가 아니면 외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고요. 보건 분야는 신체 건강이나 보건 의료, 정신 건강, 심리 정서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는 일자리, 주거, 재정 지원, 일상생활, 보호, 돌봄, 안전, 보육, 교육, 문화여가 이런 통틀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자 지역사회 연계의 사업 결과 및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20년 10월까지로 대상을 하였고, 토탈 태어난 자 케어 플랜은 1,068건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자 지역사회 연계 결과를 보시면 일단 협력기관으로 연계되었을 때 연계율이 84.7%, 기관 단위로 연계되었을 때 80%, 그리고 서비스 단위 연계되었을 때도 대략 80%가 넘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었고요. 퇴원 후에 정기 모니터링 건수는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중에 추가로 연계한 건수도 대략 192건 중에 한 40건 정도 이상 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어난 자 지역사회 연계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예인데요.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올해 8월 9일 날 발병하였습니다. 주증상은 전신위압감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오셨고 이분이 원래 폐암과 심근경색의 진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력을 보시면은 심근경색,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만성심부전, 폐암, 류마티스 관절염 기저력이 있으신 분이고 중증 지체 장애자로서 근력 저하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에서도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보행이 가능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3인 가구로서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장녀 및 손주와 함께 거주 중인데 이게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장녀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 및 환자 의뢰는 2022년 7월 13일부터 7월 28일 방사선으로 인한 폐렴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퇴원한 이후부터 악화된 전신 위압감과 호흡 곤란을 주소로 8월 9일 날 입원을 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 기저력이 있고 사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의료 보건에 대한 환자에 따른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요. 교육 및 케어 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증상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간호사분들은 보조기 신청, 그리고 보행 방법, 운동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질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퇴원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약물 치료, 외래 진료 당연하고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 간호 서비스라던가 마을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복지 부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보육 및 교육 문제도 있고 질환에 대한 정보 부재도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 및 케어 플랜 수립으로서 사회복지사분께서 119 안심콜이라던가 가옥 내 편의시설, 치료비, 교통비, 그리고 한부모 지원 서비스, 장애인 등급,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등등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 플랜을 수립을 하였고 각각의 119 안심콜이라던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연계를 완료하였고 25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복지센터 통해서 동행카드 바우처를 제공한다던가 그리고 가족센터를 통해서 미혼모 가정 학습 정서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원 연계를 하였고 이분은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1개월 사이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서 이제 타 병원에 재입원을 한 것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67세 남자분이시고 22년 3월, 올해 3월 27일 날 발병되었고 주 증상은 좌측 편마비, 그리고 구음장애, 복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진단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분 개인력을 보면 이미 당뇨나 전립선 비대증의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경비업에 종사하시다가 발병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보면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2인 가구이고 남동생 역시 심한 당뇨와 거동 불편으로 이 대상자로부터 돌봄 제공을 오히려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증상 발생 및 환자 의뢰되어서
일단 환자 사정에 따른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질환에 대한 정보 부재,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계셨기 때문에 금연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보조기기 신청, 복약, 식이 지도, 그리고 질병 관리 교육을 하였고요. 금연 교육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보면 이제 다른 병원, 요양병원으로 재활치료로 연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있는 부산 금연지원센터에 연계가 완료되어서 금연치료도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복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 문제라던가 보호 및 돌봄 문제, 그리고 질환에 대한 정보 부재가 당연히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분께서 119 안심콜, 치료비 지원, 그리고 동거인의 돌봄 공백 및 결식에 대한 해결 부분도 신경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서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하게 25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 및 동거하고 계신 분에 대한 도시락 배달 및 여러 가지 사례 관리들도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였고요. 타 병원에 이제 1개월 차에는 입원을 하셨다가 지금 6개월 차에 저희 병원에 이제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계시고, 요때 의료급여 1종으로 전환을 하고 장애 등급 신청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례 중심의 어떤 회의라던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런 퇴원환자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이렇게 노력을 하였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 자료로서 제출한 포스터 투표 결과로서 저희 병원이 이제 서귀포 의료원과 전남대학교 병원 다음으로 3등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계망 부분, 저희가 이제 이 연계망을 열심히 구축을 하였고, 그 열심히 구축한 부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연계를 잘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심내혈관 질환, 중증 외상에 대한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으로서 환자 이송 시 협력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이송 네트워크 모델 안을 보시면 이제 아래 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환자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근접 출동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지도를 하고 안전센터에서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급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고 현장 도착 시에 환자 평가 및 처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이송 중에 응급처치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에 거리라던가 중등도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센터 및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초기 응급 처치 및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한 다음에 중증 전환 시 전원을 하고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 외상센터라던가 권역 심내혈관센터라던가 권역 응급센터에서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 시술이라던가 초기 처치 시행을 하게 되고요. 집중치료실에서 체계화된 전문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기관은 책임의료기관도 있고 정부 지정센터라던가 부산시, 그리고 부산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병원 등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정책
수단에 대한 개발을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다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로 인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의 주요 사업 내용은 일단 의료기관 근무자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의 교육이 그 중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기관의 근무자에 대한 감염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감염 관리 교육도 하게 됩니다. 일단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호트 관리 당연하고요. 이제 여기에 따른 개인 보호구 찰타리 교육, 올바른 보호복 찰타리, 그리고 적절한 착용법 등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결과를 보시면 감염병 발생 기관 및 선별 진료소 교육이 대략 103회 정도 있었고요. 담당자 직무 교육, 전문가 특강도 1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기관 및 격리시설 인력 교육 지원도 23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지도 및 자문도 4회가량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시행했던 재활 의료 및 지속 관리 협력 부분입니다. 일단은 재활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 재활 환자 지역사회 연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재활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 환자에 대해서는 그 재택 복귀율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재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지역사회 내에 재활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이에는 재활의학과 의사,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부울경 재활의학과 지회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요. 물리치료사라던가 작업치료사라던가 언어치료사 이런 부분들의 보건 인력이라던가 그리고 협력기관 내 사회복지사라던가 생활지원사라던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에게 재활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공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담당자에게도 저희가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여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교육 및 배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타 기관, 공동 개발을 같이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공유하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재활환자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상 질환은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 그리고 절단 환자, 그리고 중환자 재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재활의학과 입원 혹은 전과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래서 퇴원 후에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기관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신 퇴원 환자의 어떤 그런 플로우 차트랑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재활 영역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척추 손상 환자 이분들에 대한 레지스트리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이 두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에 대해서 협력 모델로서는 아마 타 병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저희 아마 특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목적은 척추 손상 환자의 체계적이고 어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부산대 병원에 입원한 외상성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및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척추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뇌졸중 코호트 자료 기반, 이걸 기반으로 비슷하게 이제 구축을 해서 통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제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수행 시 제한점입니다.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막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기초조사 수행 시에는 이 설문조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대부분이 대상자가 고령층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생각보다는 이 설문조사 시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진단 및 필수 보건 의료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제 2차 자료원 및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소단위 지역으로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일시 군구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사업 수행 시에 이제 기초 조사 수행 시에 발생하는 한계점 그리고 제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협력 모델 수행 시에 생기는 제한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필수 의료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 내에 정부 지정 센터가 속하지 않을 경우에 이 협력 사업이 수행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의체 운영과 여러 가지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시에 이 사업을 다시 소개를 하고 공공의료 연계망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부분들이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업무나 담당자 자가 격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했던 그런 시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보건소 및 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당시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기관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한계점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앞으로 차차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시에 대상자의 생활권과 진료권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사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연계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연계 서비스에 다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애매하게 그분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 지도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부산시와 권역, 지역,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이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21년부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광역시와 여러 가지 권역 지역,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협의체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본받아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보다 나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의 기틀을 조금 더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보다 많은 회의와 교육과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협력기관 간의 회의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 모델을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인력 및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더 나은 내용의 교육을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모델 수정, 보완 시에 근거 자료를 마련을 위해서 주기적인 기초 분석 시행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자원의 분포와 비교해서 대상자의 니즈에 맞추면 지역사회 연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 분석 시행을 조금 더 면밀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권역 및 지역 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기초조사 주제 선정 및 결과를 같이 도출을 하고 권역 단위의 이에 대한 협력 모델 개발을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따로 저희가 받아서 말씀드리고 의논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